안녕하세요, 아이파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이번 영상에서는 일관성 있는 영상과 오디오를 만드는 프레임워크 5, 6, 7, 8단계를 다루겠습니다. 1인 AI 영상 제작 프레임워크 시리즈의 마지막 완결편입니다. 혹시 이전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우측 상단의 카드를 클릭해주세요. 영상 제작과 관련해서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이렇게 조회수 터진 쇼츠 영상처럼 만들 수 있나요? 어떤 AI 툴을 써야 하죠? 배우스리가 좋나요? 클링이 좋나요? 여러분, 이런 질문은 태권도를 배우기도 전에 저 태권도 배우면 바로 날라차기 할 수 있나요?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또 요리 초보가 실력은 생각하지 않고 어떤 오븐을 사야 요리를 잘할 수 있죠? 라고 고민하는 것과 같죠. 실력이 쌓이면 키가 자란 만큼 창문 너머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법입니다. 일단 다른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기초부터 단단히 다져오세요. 그러면 원하시는 영상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경쟁력 있는 영상을 만드는 방법과 어떤 툴을 써야 할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겁니다. 현재 저희는 입문자를 위한 씨앗 클래스, 초보자를 위한 새싹 챌린지, 중급자를 위한 입세 크로, 그리고 고급자를 위한 열매 마스터 과정으로 나누어 강의와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레임워크를 구매하신 분들은 이 모든 과정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2주 동안 매일 진행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딱 3번만 제대로 만들어 보자고요. 프레임워크를 구매하고 클래스에 참여하셔서 초보 탈출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열매 마스터 과정에서는 별도의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아마 고급 사용자분들께서 프레임워크를 통해 영상 제작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하는 혁신적인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거두절미하고 바로 제작 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스테이지 5입니다. 이전 단계에서 작업한 스테이지 2와 4의 제이슨 파일을 업로드하고 씬 5번을 작업해줘라고 요청합니다. 이전 씬 1, 2, 3, 4번 작업이 완료되었다고 가정합니다. 순서에 상관없이 원하는 씬부터 작업하셔도 괜찮습니다. 스테이지 5는 하나의 씬을 여러 개의 샷으로 나누고 각 샷 이미지에 대한 속성 정보를 CSV 파일 형식으로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특별한 상호작용 없이 제미나이가 알아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하나의 씬이 여러 개의 샷으로 분할되고 각 샷의 특징을 담은 CSV 속성이 자동으로 정의됩니다. 이 정보는 다음 단계인 스테이지 6에서 이미지 프롬프트, 스테이지 7에서 영상 프롬프트, 스테이지 8에서 오디오 프롬프트 작성에 모두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이렇게 복잡한 제이슨 코드가 나타납니다. 이제 익숙하시죠? 코드가 보이면 작업이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제이슨 코드 생성이 완료되면 복사 버튼을 눌러 메모장에 붙여넣은 다음 파일을 저장할 때 파일 형식은 모든 파일, 인코딩 방식은 UTF-8로 설정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파일명 끝에 .json 확장자를 붙여 저장해주세요. 자세한 방법은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서 정말 많은 분이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제이슨 코드가 완전히 생성되기도 전에 미리 복사해서 저장하는 경우인데요. 코드 생성 중에 스크롤을 움직이면 작업이 중단될 수 있으니 화면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주세요. 작업이 끝나면 채팅 입력창의 네머 버튼이 마이크와 비행기 아이콘 버튼으로 바뀝니다. 이 버튼 변경을 꼭 확인하신 후 복사해주세요. 만약 위 방법으로 저장이 어렵거나 메모장 사용이 불편하다면 제이슨 전용 온라인 편집기를 사용해보세요. 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복사한 코드를 붙여넣고 세이브 투 디스크 버튼만 누르면 끝입니다. 저장할 폴더를 지정하고 파일 이름만 정하면 끝이에요. 파일 형식이나 인코딩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서 훨씬 편합니다. 이 편집기의 가장 큰 장점은 제미나이가 콤마나 중괄호 등을 빠뜨린 작은 실수를 했을 때 오류를 빨간색으로 표시해주고 오토 리페어 버튼 한 클릭으로 4등 수정까지 해준다는 점입니다. 기존 제이슨 파일을 검토하고 싶을 때도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가져오기만 하면 바로 확인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씬 5번이 끝났으니 이어서 6번 씬, 다시 7번, 그리고 8번, 마지막으로 9번 씬까지 계속 진행합니다. 원래 AI의 안정성을 고려하면 씬 하나를 마칠 때마다 새로운 대화창에서 다음 씬 작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제미나이는 큰 텍스트 윈도우가 매우 길기 때문에 5개 이상의 씬도 한 번에 이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몇 개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데이터는 없지만 5개 씬 정도 진행한 후에는 너의 컨텍스트 윈도우 상태는 괜찮아? 다음 씬 작업을 바로 진행해도 문제 없겠어? 와 같이 한 번 확인하고 작업을 이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의 경험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해보세요. 자, 여기까지가 스테이지 5의 기본 설명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스테이지 5의 상세 설명에 들어갈 텐데요. 혹시 AI 영상 제작이 처음이시거나 초보자이신 분들은 이 부분을 건너뛰고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상단 진행바가 여기에 오도록 영상을 조정해서 시청해주세요. 스테이지 5는 이 프레임워크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가장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5개의 섹션으로 나누어 그 원리를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CSV란 무엇일까? 두 번째, 공통 CSV와 개별 CSV의 차이. 세 번째, 씬을 샷으로 나누는 샷 분할 알고리즘. 네 번째, 샷을 수정하는 이미지 플랜 알고리즘. 다섯 번째, 다음 단계를 위한 주요 데이터 필드명. 이 내용은 전자책에도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니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첫째, CSV란 무엇일까요? CSV는 Comma Separated Values의 약자로 말 그대로 쉼표로 구분된 값을 의미합니다. 우리 프레임워크에서는 이 CSV를 AI와 명확하게 소통하기 위한 데이터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인물 정보를 AI에게 알려주기 위해 미리 약속을 정하는 겁니다. 1번은 성별, 2번은 국적, 3번은 나이, 4번은 키라고요. 그리고 A라는 사람을 1. 남자, 2. 한국, 3. 20대, 4. 180cm 이렇게 표현한다면 AI는 이 데이터만 보고도 A는 키가 180cm인 20대 한국 남성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이미지나 영상의 특징을 AI가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드는 것이 바로 CSV의 역할입니다. 참고로 CSV보다 더 복잡한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AI에게 더욱 친화적인 방식이 바로 제이슨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이파이 카페의 이미지 프레임워크 게시물을 참고해주세요. 관련 영상 한두 개만 보셔도 CSV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공통 CSV와 개별 CSV. 먼저 용어를 정리해 볼게요. 영상의 가장 큰 단위는 시퀀스. 시퀀스는 여러 개의 씬, 그리고 하나의 씬은 여러 개의 샷으로 구성됩니다. 샷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영상의 최소 단위입니다. 따라서 샷 분할이라는 말은 사실 씬을 여러 개의 샷으로 분할한다는 의미로 씬 분할과 같은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카페에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 씬을 예로 들어볼까요? 이 씬은 기본적으로 3개의 샷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샷 1, 두 사람이 함께 나오는 투샷. 샷 2, 말하고 있는 A의 단독샷. 샷 3, 듣고 있는 B의 단독샷. 이때 세 샷 모두 카페라는 장소는 동일하죠. 이것이 바로 공통 속성, 공통 CSV입니다. 반면 샷마다 화면에 나오는 인물은 계속 바뀌죠. 이것이 바로 개별 속성, 개별 CSV입니다. 왜 이렇게 나눌까요? 바로 효율성 때문입니다. 모든 샷에 여기는 카페야 라고 반복해서 알려주는 대신 이 씬의 공통 배경은 카페야 라고 한 번만 정의하면 AI가 처리할 작업량이 줄어들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프레임워크가 알아서 처리해주니 이런 원리로 작동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셋째, 샷 분할 알고리즘. 그렇다면 AI는 어떤 기준으로 씬을 샷으로 나눌까요? 원칙은 간단합니다. 하나의 샷은 하나의 연속된 동작이나 장면으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인공이 침대에서 일어나 문으로 걸어간다는 문장이 있다면 일어나는 동작과 걸어가는 동작은 별개의 샷으로 나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AI가 시나리오를 분석해 영상의 최소 단위인 샷으로 자동으로 쪼개줍니다. 넷째, 이미지 플랜 알고리즘. 이미지 플랜은 이미 만들어진 샷을 수정하거나 더 세밀하게 나누는 기능입니다. 영상을 만들다 보면 생성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이 이미지 플랜을 사용합니다. 스테이지 5로 다시 돌아가 수정하고 싶은 씬에 제이슨 파일을 업로드하고 특정 샷에 대해 이미지 플랜을 정용해줘 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AI가 세 가지 플랜을 제시합니다. 플랜 A는 이미지를 나누지 않고 설명, 디스크립션만 더 명확하게 수정하여 영상 생성 AI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들도록 유도합니다. 플랜 B는 기존 샷을 2개의 이미지로 분할합니다. 플랜 C는 기존 샷을 3개의 이미지로 분할합니다. 이렇게 플랜이 적용된 제이슨 파일을 이용해 스테이지 6, 7을 진행하면 새롭게 만들어진 여러 개의 이미지에 맞춰 이미지 및 영상 프롬프트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마찬가지로 스토리보드 웹페이지에도 A, B, C 플랜 탭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다음 단계를 위한 주요 필드명. 마지막으로 제이슨 파일 안에는 수많은 데이터 필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스테이지 7, 영상 프롬프트나 스테이지 8, 오디오 프롬프트 생성에 사용되는 특정 필드명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필수는 아니므로 나중에 프레임워크가 익숙해졌을 때 이런 데이터가 여기에 쓰이는구나 정도로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책을 확인해주세요. 자, 이렇게 길고 긴 스테이지 5의 상세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 프레임워크의 핵심 원리를 이해하셨으니 이제 AI 영상 제작에 날개를 달 준비가 되신 겁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상상해보세요. LLM AI의 성능은 계속 상상 이상으로 좋아질 텐데요. 그때 이 프레임워크의 위력은 얼마나 강력해질까요? 이제 다음 단계인 스테이지 6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테이지 6, 7, 8은
과정이 거의 동일해서 매우 단순합니다.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스테이지 6, 이미지 프롬프트 생성 단계입니다. 스테이지 6를 시작하면 제미나이가 먼저 3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이미지 생성 AI 툴 사용할 것인지, 원하는 화면 비율은, 프롬프트를 번역할 언어는. 보시는 것처럼 스테이지 5에서 만든 제이슨 파일은 업로드하고 위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작성해서 한 번의 작업을 요청하면 편리합니다. 그러면 제미나이가 샷별로 이미지 프롬프트를 쭉 생성하고 작업이 끝나면 최종 제이슨 코드를 만들어줍니다. 이 코드를 복사해서 파일로 저장하면 끝입니다. 이어서 신 7번, 8번, 9번, 10번까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고 각 신의 결과물을 제이슨 파일로 저장합니다. 저는 모든 신의 스테이지 5 작업을 한 번에 끝내고 그 다음 모든 신의 스테이지 6, 7, 8 작업을 순서대로 진행해서 모든 재료, 제이슨을 한 번에 작업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또는 신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신 1번에 대해 스테이지 5, 6, 7, 8까지 모두 진행하여 프롬프트를 확보한 뒤 곧바로 이미지, 영상, 오디오를 생성하며 검토하고 완료되면 다음 신 2번 작업을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정답이 없는 단순한 스타일의 차이입니다. 다만 클로드처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컨텍스트에 제한이 있는 AI를 사용할 때는 후자의 방식이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스테이지 7과 8의 작업 과정 역시 스테이지 6와 동일합니다. 스테이지 7을 방문해 스테이지 5에서 만든 제이슨 파일을 업로드하고 사용할 AI 툴과 번역 언어를 알려주면 제미나이가 알아서 영상 프롬프트를 생성해줍니다. 예시 영상에서는 스테이지 6에서 신 6번, 10번을, 스테이지 7에서는 신 1번, 5번을 작업했습니다. 어떤 신을 먼저 작업하든 순서는 전혀 상관없으니 이 점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스테이지 8, 오디오 프롬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디오는 대사, 내레이션과 음향 효과로 나뉘는데요. 대사는 기본적으로 한국어로 작성되며 필요시 다른 언어로 번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음향 효과는 기본적으로 한국어와 영어가 함께 작성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테이지 8까지의 모든 프롬프트 재료, 즉 제이슨 파일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서 작업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꿀팁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특히 AI의 작업이 비교적 단순한 스테이지 8에서 매우 효율적입니다. 익숙해지면 스테이지 6, 7에서도 활용 가능합니다. 먼저 제미나이 작업창을 열고 바로 옆 탭에 이전에 설명해드렸던 제이슨 온라인 편집기 사이트를 미리 열어둡니다. 이렇게 2개의 탭을 나란히 준비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제 스테이지 8 작업창에 씬 6번부터 10번까지 한 번에 5개의 제이슨 파일을 모두 업로드합니다. 당연히 스테이지 5 제이슨 파일입니다. 여러 작업을 한 번에 요청할 때는 AI가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한 지침을 먼저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 프롬프트를 평상시에 저장해 두었다가 모든 스테이지에서 작업 시작 전에 먼저 입력해보세요. AI의 실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5개의 씬 파일을 한 번에 처리하는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각 씬 파일을 순서대로 개별 처리하여 각각에 대한 스테이지 8 제이슨을 생성해주세요. 작업 시 아래의 지침을 반드시 따라주세요. 정확성을 유지하세요. 제이슨 문법, 특히 쉼표, 중괄호에 주의하고 제공된 스키마를 반드시 준수해주세요. 한 번에 하나의 씬 결과물만 생성하고 다음 결과물은 그 후에 순차적으로 생성해주세요. 자체 검증을 하세요. 코드를 출력하기 전에 생성된 코드에 문법적 오류는 없는지 스스로 검증하는 단계를 거친 후 완벽한 상태로 출력해주세요. 출력 후에도 다시 한번 자체 검증을 통해 문법적 오류가 없는지, 스키마를 정확히 준수했는지 최종 검토하여 완벽한 문서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명확한 지침을 주면 제미나이가 훨씬 안정적으로 작업합니다. 물론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오류를 눈에 띄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미나이가 씬 6번의 제이슨 코드를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코드 생성이 완료되면 입력창 버튼이 비행기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것을 확인 후 코드를 복사합니다. 옆에 열어둔 제이슨 편집기 탭으로 이동해서 코드를 붙여넣습니다. Save to Disk 버튼을 눌러 파일을 저장합니다. 이때 파일명 끝 2자리를 씬 번호로 작성하면 다음 파일 저장 시 숫자만 바꿔주면 되니 편리합니다. 다시 제미나이 탭으로 돌아와 생성되어 있는 다음 씬 7번의 코드를 복사하고 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훨씬 빠르게 작업을 마칠 수 있습니다. 꼭 한번 활용해보세요. 여러분, 저희는 올해 안에 지금 보신 이 모든 작업 흐름을 자동화할 예정입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이미 저작권 및 특허 출원까지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LLM AI의 성능이 발전하고 이 자동화 시스템이 결합되면 저희 프레임워크는 1인 영상 제작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가치 상승에 따라 저희 프레임워크의 가격은 주요 업데이트마다 함께 인상됩니다. 물론 먼저 구매하신 분들께는 앞으로의 모든 기능 업데이트가 추가 비용 없이 전부 제공됩니다. 따라서 지금 구매하시는 것이 앞으로의 모든 가치를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컨텐츠를 생성하는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씬 빌드 챕터에서는 생성된 제이슨 파일을 웹페이지에 업로드하고 하나의 완전한 장면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씬 빌드 과정은 크게 3단계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프리비즈, 두 번째는 샷 프로덕션, 그리고 마지막은 비디오 클립 단계입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므로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더 좋은 프로세스를 만드시면 됩니다. 먼저 프리비즈는 프리비주얼라이제이션, 즉 미리 보기라는 개념을 말하는 것으로 생성된 프롬프트로 모든 이미지를 다 만들어 보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머릿속에 있던 구상을 시각적으로 꺼내어 검토하면서 대략적인 흐름과 구상을 구체화합니다. 그런 후에는 샷별로 생성된 이미지를 일관성 있는 이미지로 다시 생성하는데요. 이것을 저는 샷 프로덕션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영상으로 만드는 단계를 비디오 클립 단계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샷 프로덕션 단계를 모두 끝내고 나서 비디오 클립 단계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샷 단위로 개별적으로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일관성 있는 이미지를 만들고 또 비디오 클립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어떤 샷은 삭제하는 경우 또는 추가하는 경우, 생성된 이미지 중에서 원래 선택한 이미지가 아닌 다른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불필요한 작업의 중복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단순히 경험적으로 터득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경험을 통해 이러한 프로세스에 변화를 줄 수 있으며 그러한 좋은 점들은 서로 공유하고 함께 개선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 샷 이미지를 모두 생성하여 스토리보드로 만든 상태입니다. 이 스토리보드 웹페이지를 보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기도 하고 이 장면은 만들기가 좀 힘들겠다는 추측도 해보면서 전체적인 구성을 한눈에 담아놓게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까요? 먼저 스토리보드 웹페이지에서 만들어 놓은 제이슨 파일을 불러오고 어떻게 표시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스테이지 2의 제이슨 파일을 업로드한 상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바로 그 화면이죠. 아직은 보시는 것처럼 샷 리스트가 비어 있습니다. 여기에 스테이지 5에서 작업한 씬 1번 제이슨 파일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샷 리스트가 화면에 표시되죠. 이렇게 씬에 포함된 샷들이 정상적으로 세팅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의 이 부분이 씬 정보인데요. 씬을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메뉴와 그 아래에 있는 각각의 샷을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메뉴가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샷 하나를 클릭하고 이미지 탭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미드저니 프롬프트가 이렇게 비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스테이지 6에서 생성한 제이슨 파일을 불러오면 보시는 것처럼 비어있던 공간에 이미지 프롬프트가 채워집니다. 다른 샷들을 눌러봐도 이렇게 프롬프트가 모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상 탭을 클릭해 볼까요? 마찬가지로 아직은 비어있네요. 이제 스테이지 7의 제이슨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클린과 배어용 영상 프롬프트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프롬프트는 아래에 있는 복사 버튼을 눌러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테이지 6와 7의 제이슨을 순서대로 불러와서 이미지와 영상 프롬프트가 모두 준비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오디오입니다. 지금 작업하던 씬에는 대사가 없어서 대사가 포함된 11번 씬으로 이동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아직 대사창이 비어있죠? 여기에 스테이지 8에서 작업한 11번 씬의 제이슨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자, 이제 11번 씬의 세 번째 샷에 이렇게 대사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사 역시 아래 버튼으로 간단하게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샷에도 대사가 잘 들어가 있네요. 지금까지 스토리보드 웹페이지의 각 단계별 제이슨 파일을 불러와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아까 잠시 보여드렸던 화면이죠. 이렇게 전체 이미지 생성을 모두 마친 스토리보드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린 프리비즈 단계가 완료된 모습입니다. 물론 이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신다면 바로 다음 단계인 샷 프로덕션으로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체 이야기의 흐름을 한눈에 시각화해서 보는 과정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장면을 덜어내거나 표현이 어렵겠다 싶은 장면은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고, 반대로 이야기 전개상 꼭 필요한 장면은 더 강조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영상으로 표현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번 프로젝트의 프리비즈 과정 속에서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얻고 계획을 수정했는지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빈방을 트래킹샷으로 길게 보여주며 도입부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스토리보드를 보면서 주인공이 자고 있는 모습으로 시작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신 4번의 네 번째 이미지와 신 8번의 첫 번째 이미지는 전체 흐름상 없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 신 9번의 세 번째 이미지에서는 극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 카메라 무브먼트를 강하게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신 10번의 경우는 자칫 표현이 매우 어렵겠다고 판단해서 5개의 이미지 중에서 꼭 필요한 2개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이미지는 카메라를 푸시인하거나 줌인하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기계적인 정지와 충전 장면은 하나의 샷으로 합치는 구상을 했습니다. 신 11번의 첫 번째 충전소 이미지는 장면 전환을 위한 확립샷, 즉 기준점이 되는 장면으로 사용하고,
하고 카메라가 줌인하면서 아크 형태로 도는 움직임을 동시에 적용하겠다고 계획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두 번째부터 네 번째 이미지는 전형적인 대화샷으로 깔끔하게 처리하기로 했고요. 마지막으로 신 12번은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뚱뚱한 여자의 뒷모습을 카메라가 따라 들어가는 푸시인샷으로 보여주고 그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장면으로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 인물이 인간 소녀가 뚱뚱해진 모습인지 아니면 사건의 배후에 있는 새로운 세력인지 시청자의 궁금증을 유발하면서 강렬하게 마무리할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샷 프로덕션 과정, 즉 실제 영상화할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토리보드에서 씬을 클릭하면 이미지 갤러리와 영상 갤러리가 보입니다. 이곳은 샷별로 등록한 이미지나 영상을 한 번에 모아서 보여주는 곳입니다. 만약 여러 이미지를 비교하고 싶으시다면 비어있는 슬롯이나 참조 이미지 슬롯을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자, 저희가 프리뷰 단계에서 계획을 수정했었죠. 원래 빈 방을 보여주려던 첫 장면을 주인공 진우가 잠자는 이미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장면에 대한 프롬프트가 없으니 지금부터 직접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진우가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는 장면 이미지를 먼저 만듭니다. 스토리보드에서 오픈아트형 프롬프트를 복사합니다. 그리고 오픈아트 사이트로 이동해서 이미지 생성 모델을 플럭스 컨텍스트 맥스로 선택해줍니다. 여기에 복사한 프롬프트를 붙여놓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옴니 레퍼런스 이미지로 미리 만들어둔 진우 캐릭터 이미지를 업로드합니다. 이제 이미지 생성을 클릭합니다. 잠시 기다리면 보시는 것과 같은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원하는 이미지를 한 번에 얻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 몇 번 반복해서 생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이미지에서 주인공의 옷을 잠옷으로 갈아입혀 보겠습니다. 먼저 이미지를 업스케일, 즉 고화질로 만들어준 다음 컴퓨터에 저장합니다. 그런 다음 챗 버튼을 누르고 모델이 플럭스 컨텍스트 맥스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에 방금 저장했던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채팅창에 프롬프트를 입력합니다. Change the man's outfit to pajamas while keeping his face, appearance, and the rest of the background the same. 제가 입력한 내용은 남자의 얼굴과 배경 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남자의 복장만 잠옷으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잠시 기다리면 이렇게 옷이 잠옷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업스케일을 해주고 이번에는 다시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합니다. Change the scene to a boy sleeping under a blanket on a bed and keep the boy's face and outfit the same. 이번에는 소년의 얼굴과 복장은 그대로 둔 채로 침대 이불 속에서 잠자는 모습으로 장면을 바꿔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잠시 후 이렇게 자연스럽게 침대에서 자는 모습으로 이미지가 변경되었습니다. 완성된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사용된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여기서는 그 과정을 하나씩 보여드린 것이고요. 자, 이렇게 완성된 이미지를 이제 실제 영상 제작에 사용하기 위해 스토리보드에 등록합니다. 물론 스토리보드에 이미지를 등록하는 것은 필수는 아닙니다. 나중에 다시 확인하거나 검토하기 편하도록 참조용으로 유용하게 사용하시라는 의도일 뿐 등록하지 않고 바로 다음 작업을 하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다음은 기계적으로 옷을 입는 진우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가 실제 영상에 사용되었는데요. 이 이미지는 미드저니의 옴니 레퍼런스 기능을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떤 기준으로 도구를 선택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주로 감성적이거나 예술적인 배경 이미지가 필요할 때는 미드저니를 사용하고요. 캐릭터의 정확한 일관성이 중요할 때는 오픈아트의 플럭스 컨텍스트 맥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특징을 결합해야 할 때는 미드저니에서 만든 이미지 후 오픈아트의 다양한 부가 기능들을 활용하는 편입니다. 다음은 토스트를 먹는 장면입니다. 이 이미지 역시 미드저니의 옴니 레퍼런스를 활용해서 만들었지만 프리비즈 단계에서 전체 이야기의 흐름을 보니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과감하게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버스 한 장면입니다. 실제 사용된 이미지는 지금 보시는 이것인데요. 처음에는 미드저니로 만들어봤는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결국 오픈아트에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한번 다시 만들어 볼까요? 예전과 마찬가지로 플럭스 컨텍스 맥스를 선택하고 프롬프트를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진우 캐릭터의 옴니 레퍼런스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비슷한 이미지가 다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루한 수업 시간을 배경으로 진호가 소녀를 보고 첫눈에 반하는 장면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표현하기 어려웠던 씬 중 하나였는데요. 지루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진우를 만드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뒷자리에 앉은 학생의 모습이었죠. 배경 흐림 효과, 즉 보케 처리가 되어서 얼굴이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 소녀 캐릭터의 느낌이 나야 했습니다. 스테이지 6에서 프롬프트를 여러 번이 수정해봤지만 생각처럼 잘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드저니의 에디트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이미지에서 뒷자리 학생 부분을 선택하고 옴니 레퍼런스에 소녀 캐릭터 이미지를 추가해서 그 부분만 다시 생성하도록 한 것이죠. 그 결과 보시는 것처럼 제가 원하던 바로 그 느낌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진우의 문이 동그래지는 클로즈업 이미지 역시 같은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이미지는 해결했지만 영상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특히 진우의 눈이 점점 커지는 장면은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아서 스테이지 7에서 영상 프롬프트를 수정하고 나서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진우가 뒤를 돌아보는 장면은 더 힘들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클링에서는 계속해서 실패 영상만 나왔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플로우에 접속해서 구글의 베오2 모델을 사용하고 나서야 겨우 이 장면을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진우가 소녀를 따라가는 장면입니다. 먼저 미드저니에서 옴니 레퍼런스로 소녀의 이미지를 일관성 있게 만들었고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로 최종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픈아트의 캐릭터 삽입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기능을 활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진우 이미지 한 장만 사용해서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더 정교한 캐릭터를 만들려면 최소 10장 이상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훈련시켜야 하는데요. 여러 각도와 표정의 이미지 시트를 만들어서 캐릭터를 훈련시키는 방법은 나중에 별도의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진우 캐릭터를 선택하고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캐릭터를 섭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특정 배경 이미지에 제 캐릭터를 집어넣는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고 아까 미드저니에서 만들어둔 소녀의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이렇게 진우 캐릭터를 삽입할 수 있는 모양이 나타나는데요. 크기와 위치를 이렇게 조절하고 저장합니다. 이제 해당 샷의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붙여넣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어를 방금 우리가 만든 캐릭터를 지칭하는 이름으로 바꿔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프롬프트에 있던 영어 표현은 지워줍니다. 그리고 배경을 묘사하는 다른 표현들도 모두 삭제하고 진우의 행동만 묘사하는 부분만 남겨둡니다. 하교하는 길이니까 진우가 가방을 메고 있어야 자연스럽겠죠. 채팅창에 골뱅이 표시를 입력하면 제가 만든 캐릭터 이름이 자동으로 표시되는데요. 그것을 선택해서 캐릭터 이름을 입력하고 이어서 가방을 메고 있다는 뜻의 영어 표현을 입력합니다. 물론 이런 프롬프트는 미리 스테이지 6에서 작성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진우가 소녀를 따라 걷는 모습의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작업은 캐릭터를 한 장으로만 훈련시켰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몇 번 반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영상에서 사용한 이미지는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손이 잘못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이미지 생성 AI가 겪는 문제인데 오픈아트에서는 이런 부분을 아주 쉽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수정 아이콘을 클릭해서 잘못된 손 부분을 칠하고 제거 버튼을 눌러주기만 하면 됩니다. 수정된 이미지를 저장하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따라가는 장면까지 완성했습니다. 다음은 햄버거 가게 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햄버거 가게 씬 역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먼저 미드저니에서 배경 이미지를 만들고 오픈아트의 캐릭터 삽입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제가 원하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소녀와 진우가 장난치는 샷도 있었지만 이야기의 속도감을 위해 과감하게 삭제하고 좀 더 담백하게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녀의 클로즈업 샷과 진우의 클로즈업 샷 이렇게 두 개만 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진우의 클로즈업 샷이 다른 샷들과 비교해서 뒷배경이 너무 막혀있고 조명도 어두워서 이질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미드저니에서 이 샷만 별도로 다시 만들어봤는데 이번에는 햄버거 가게의 특징인 빨간 가죽 소파가 배경에 제대로 표현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픈아트의 플럭스 컨텍스트 채팅 기능으로 돌아가서 이미지에 빨간 가죽 소파 등받이를 추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보시는 것과 같은 이미지가 만들어졌으며 이 정도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두 사람이 밤거리를 함께 걷는 장면입니다. 이번에는 오픈아트 플럭스 컨텍스트 맥스의 다중 옴니 레퍼런스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기능은 여러 개의 참주 이미지를 동시에 사용해서 일관성을 맞추는 기능입니다. 과정은 간단합니다. 스토리보드에서 해당 샷의 오픈아트용 프롬프트를 복사한 뒤 오픈아트로 이동해서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옴니 레퍼런스 칸에 진우의 캐릭터 이미지와 소녀의 캐릭터 이미지를 각각 업로드해주는 겁니다. 잠시 후 보시는 것처럼 두 캐릭터가 함께 있는 이미지가 생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밤거리가 너무 한적하고 쓸쓸해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스테이지 6로 돌아가서 프롬프트에 조금 더 번화한 거리로 표현해달라고 요청한 뒤 수정한 프롬프트로 다시 이미지를 생성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훨씬 생동감 있고 번화한 밤거리의 모습이 잘 표현되었습니다. 자,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요. 이제 비디오 클립을 만드는 과정에서 겪었던 몇 가지 특이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번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측 상단에 뜨는 카드를 클릭하시면 이미지 일관성에 대한 영상을 추가로 더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비디오 클립 제작은 비교적 쉽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미지만 잘 준비되어 있다면 그 이미지를 영상으로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쉬운 작업이거든요. 먼저 소녀와 헤어진 골목길 장면입니다. 저는 스테이지 7에서 만든 기본 프롬프트에 좀 더 극적인 카메라 효과를 추가하고 싶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주로 하이로어 AI를 이용하는 편인데요. 이 모델은 별도로 구독하지 않아도 오픈아트 내에서 바로 선택해서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영상을 만들기 전에 먼저 하이로어 AI 사이트를 방문해서 카메라 효과 프리셋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효과를 선택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선택한 효과는 푸시아웃, 페데스탈 업, 틸트 다운 이 세 가지가 조합된 효과입니다. 이 효과를 나타내는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원래 영상 프롬프트에 추가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효과는 카메라가 뒤로 빠지면서 수직으로 올라가고 시선은 아래를 내려다보는 복합적인 움직임인데요. 소녀의 외롭고 고립된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들어진 영상을 보니 문이 열리는 건지 닫히는 건지 움직임이
느낌이 애매하고 카메라도 제가 원했던 느낌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다시 자세히 살펴보니 소녀가 집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힌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네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의도치 않은 움직임이 생긴 것 같아서 해당 표현을 삭제하고 다시 비디오 클립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제가 원했던 의도가 훨씬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기 충전소 대화 장면에서 겪었던 문제입니다. 저는 이미지 하나를 가지고 두 사람이 각자 말하는 영상 클립 2개를 만들어서 이어붙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클립에서 배경에 있던 직원이 살짝 움직이는 바람에 똑같은 이미지로 만든 두 번째 클립과 연결되는 부분이 매우 어설하게 어긋나 보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첫 번째 클립의 맨 마지막 프레임을 캡처해서 이미지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고화질로 업스케일한 다음 두 번째 영상 클립을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 두 영상이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진우가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장면과 마지막 장면에서 뚱뚱한 여성의 뒷모습을 전후하는 모습으로 바꾸고 의문의 대사를 넣은 것은 스테이지 2의 방문해서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아이디어였습니다. 이렇게 제작 과정 내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이 프레임워크의 큰 장점입니다. 사실 아직 설명해드릴 내용이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테이지 6나 7에서 프롬프트를 직접 수정하는 세부 과정이나 앞서 설명드렸던 이미지 플랜을 실제로 적용하는 모습, 그리고 음성 변환 기능인 TTS나 음향 효과를 만드는 과정도 보여드리면 좋은데요. 하지만 이 내용까지 다루기엔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별도의 영상에서 하나씩 자세히 보여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번 영상은 다음 챕터에서 간단히 음악에 관한 내용만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음악 프레임워크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영상 프레임워크와 별도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시나리오와 평소 좋아하시는 참조 음악을 함께 업로드하고 이 두 가지를 분석해서 가사와 음악 프롬프트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특히 이번 시나리오처럼 반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반전 부분에 맞춰서 음악 분위기도 분리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테이지 2에서 작성했던 시나리오 제이슨 파일과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음악인 드라우닝이라는 곡의 mp3 파일을 함께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현재 프레임워크는 커스텀 GPT이지만 제미나이나 클로드에서도 똑같이 세팅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AI가 먼저 가사의 전체적인 구성 방향을 제안하고 어떻게 하면 뻔한 클리셰를 피할 수 있을지 나름의 전략까지 세워줍니다. 잠시 기다리면 시나리오에 맞는 가사가 완성되고 이 가사를 정리한 CSV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이 파일은 다운로드해서 엑셀 프레임워크로 편하게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악 스타일 프롬프트와 가사 구조 프롬프트, 이렇게 두 종류의 핵심 프롬프트를 생성해줍니다. 이제 음악 생성 AI인 수노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방금 만들어진 음악 스타일 프롬프트와 가사 구조 프롬프트를 각각 맞는 입력란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습니다. 이제 생성 버튼만 누르면 잠시 후 제 이야기에 꼭 맞는 음악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한 번에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음악이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 반복해서 생성하다 보면 꽤 만족스러운 퀄리티의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배경음악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 음악 프레임워크는 단순히 프롬프트를 만들어주는 것을 넘어서 가사의 구조, 보컬 스타일, 사용될 악기 등 수많은 키워드를 분석해서 수노 AI의 가장 최적화된 형태로 프롬프트를 만들어주는 음악 프롬프트 전문 메이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희 아이파이 채널의 영상에 사용되는 모든 음악 역시 바로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긴 시간 동안 이어진 영상 시리즈를 모두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